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 이혜민, 윤종우 의원 등 188일이 공동 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패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무리하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그 시급성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사항보다 먼저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4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에 찬성 188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4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공화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과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동관에게 분노하고 김홍일에게 좌절하고 이제 이진숙에게 심각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모든 면에서 결격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국민 앞에 내뱉은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노래 주점과 주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 마치 자기 돈 쓰듯 회사 돈을 썼습니다. 빵집과 와인바에서 수백만 원씩 회사 돈을 지출했습니다. 본인의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로 소액 결제를 남발했습니다. 400만 원어치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제주도에 무단 여행을 오가면서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이 외에도 그 외 법인카드 사적 유용 흔적은 차고 넘칩니다. 20년 동안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장인은 저에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충격적이다. 어느 회사에서도
아무런 증빙 서류나 소명도 없이 법인카드를 쓸 수는 없다.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이자 국민의 상식입니다.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해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는 고위공직의 자리를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MBC 동료 후배들을 탄압하고 본인의 일터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동료 기자와 PD들을 대량 해고의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제주도와 해외로 무단 결근, 무단 여행을 다니면서 대전 MBC 기자가 7분 지각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1개월과 유배형 징계를 내린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세상을 흑과 백 두 개의 렌즈로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갈라치기 하고 낙인 찍고 죄 없는 이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생명인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벌써 제2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논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넘보거나 오르지 말았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부적격 사유를 밝혀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하고 코바코 사장과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을 처리했습니다.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하고 부당한 일들이 이틀 동안 정광석화처럼 이어졌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방관하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이 불가피합니다. 탄핵 사유가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과천이 아니라 법정입니다.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 두 곳 모두에 세워야 합니다. 2인 체제 위법적인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론 장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에게 헌법 가치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에 맞서 싸워온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법과 규칙을 우습게 여기는 그에게 민주주의 후퇴의 죄를 반드시 추궁해야 합니다. 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 모두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비록 지금 우리 국회가 여야로 갈라져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합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네, 이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이 왜 필요한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인 체제에 대한 말씀 많이들 하시죠. 여야 모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적 판단, 아직은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해 볼 법원 결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죠. 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위 조항 제13조 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제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이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 이것만 보면 어느 쪽인지 법원도 판단 못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역시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직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사안을 법적 판단까지 갈 거 있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께서 무제한 토론 때 초등학교 교과서 띄우고 설명하신 내용 인상 깊게 봤습니다. 5명 합의제 기구가 2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법, 불법을 떠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 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보고 있을 텐데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5명으로 운영돼야 될 합의제 기구인데 2명으로 중요한 결정을 한다. 공영방송의 이사를 교체한다. 법 이전의 상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2인 체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당에서 말합니다. 민주당이 좀 추천하면 되지 않겠나?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얘기하죠. 사실관계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봄에 최민희 의원님, 존경하는 최민희 의원님을 후보자로 추천 의결했습니다. 11월 이르러서도 7개월 넘도록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격 얘기들을 하는데 법제처가 자격 심사 했습니까? 결론 내지 못했어요. 무려 7개월 동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7개월의 방임을. 그럼 그 이후에라도 추천했으면 어떻겠나? 여당이나 정부가 아니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뒤에라도 흠결을 치유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통위와 구조가 비슷한 방심위원, 황열현이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9월에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근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무려 넉 달 만에 본인이 스스로 고사했습니다. 후보자의 자격을.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 최선영 교수님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으로 추천됐어요. 국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방심위 5기 임기가 지난 7월 22일에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임명을 못 받으셨어요. 여당 여러분들께서 야당을 향해서 방통위원 추천하라고 그러고 있을 때 대통령은 그 순간에도 본인이 위촉하고 선임해야 될 분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 안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추천합니까? 여야에서 3명을 추천하면 5인이 완성된다고요? 그거는 숫자는 그렇죠. 이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마음에 드는 한두 분만 임명하시면 시쳇말로 야당은 닭 쫓던 개가 됩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제가 강력히 추천을 요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이진숙 탄핵되고 민주당 추천 2명 방통위로 보내서 방통위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책임지고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임명하라고 해주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32일에 일어난 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83명이 KBS 박문준 이사로 지원했습니다. 83명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여섯 시간
사전 검토 시간 포함해서 대여섯 시간 안에 13명으로 추렸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3, 4분입니다. 넉넉히 잡아서 3, 4분씩 가능합니까? 이런 합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저 상식만 여쭤볼 뿐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방통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정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김현입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에 이어 네 번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제안 설명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탄압을 끝까지 막아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과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고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드러나 국회, 시민단체, 전국언론노조로부터 각각 고발당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오보, 이태원 참사 좌파 언론 기획설, 5.18 민주화운동 폄훼 전력이 있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 묻는 질문에 논쟁적인 사안으로 답변하지 않겠다며 역사적인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첫 출근하며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가죽 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심의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됩니다.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임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 강행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회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 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둘째, 피소추자는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기피 신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피소추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기피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3항, 제13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피소추자는 MBC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직원들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를 규칙시키고 MBC 민영화를 시도하였고 권력을 비판하는 MBC를 광고 거부로 응징해야 한다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박문진의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여 박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3항, 4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피소추자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한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와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KBS 이사는 52명이 지원했고 박문진 이사는 32명이 지원했습니다. 피소추자와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된 당일에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면접 절차도 생략한 채 회의를 소집하여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적법한 운영이자 법이 요구하는 이사 선임 방법을 무시하고 임명된 당일에 의도적으로 법에도 위반되고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방통행과 독주를 감행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헌받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부터 위법한 심의 의결을 강행하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기피하지 않은 피소추자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신속하게 표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준석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